안녕하세요. 드론에 피지컬 AI를 탑재해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기업 니어스랩의 대표 최재혁입니다. 저희는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3가지 드론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력 발전기 점검. 사람이 200m 상공에서 6시간씩 하던 작업을 자율비행 드론이 15분 만에 대신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 40개국에 10만 번 이상의 경험을 최근 방산으로 가져왔는데요. 방산에서는 대드론 하드킬, 드론 잡는 드론 카이든으로 적군의 드론을 물리치고 요격하고 있고요. 군집 타격 자이드는 한 명의 군인이 10대의 드론을 동시에 지휘해 공격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둘은 현재 해외 국방부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니어스랩은 위험의 수만큼 피지컬 AI를 양산하고 배치하여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니어스랩의 기술, 회사 및 사업의 소개, 그리고 성장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AI 드론일까요? 드론은 전쟁의 새로운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최근 2차례 전쟁에서 중요한 교훈이 2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저가의 드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존 무기 체계가 없습니다. 이란의 공격용 드론 샤헤드, 이 3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막는데 지금 100억이 넘는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400배 비싼 방식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샤헤드 공격 드론은 한 대씩 오지 않고 수십 대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러한 저가의 다수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대드론 방어 수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드론을 군부대에 보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병목은 사람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성과도 사실 고숙련 파일럿들이 있는 일부 전방 부대에 편중되어 있고요. 다른 부대들은 같은 드론을 가지고도 같은 성과를 낼 수 없었습니다. 파일럿의 손기술이 없는 곳에서는 드론을 양산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조종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았습니다. 두 문제 모두 공통적으로 AI 드론을 해답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가 드론 공격의 방어를 값비싼 미사일이 아니라 더 싼 AI 드론으로 막아야 지속 가능하고요. 사람의 조종 없이 AI가 담긴 드론이 임무를 스스로 완수해야 비로소 드론이 국방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에 AI를 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인차나 로봇에 엣지 AI를 넣는 것도 비교하더라도 드론이라는 작은 폼팩터의 그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 적은 전력량의 물리적 제한은 이걸 더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지상의 차량보다 3배 이상 빠른 연산이 필요한데요.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연산을 넣으려다 보니 자율비행을 만드는 요소 기술들, 이런 인지, 항법, 유도, 제어와 같은 요소들이 파편화돼서 일부만 실리고 결국은 사람의 손기술에 의존하는 수동 드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니어스랩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에리얼 인텔리전스를 제시합니다. 드론의 피지컬 AI를 온전히 담는 플랫폼 기술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전장까지 동시에 통합 설계하고 최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편화된 4가지 요소 기술들을 소형 드론에 온전히 담을 수 있었습니다. 니어스랩은 기술성 평가 A 등급을 받은 저희 고유의 기술을 통해서 풍력 현장 전 세계 40개국에서 10만 번 이상의 상업 비행에 적용할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북유럽의 혹한과 사막까지 산과 바다에서 자율비행 기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기술을 방산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는 제품 기획부터 국내 검증 그리고 해외 국방부 납품까지 채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방산에서 볼 수 없는 혁신의 속도로 니어스랩은 이미 10년간 완성했던 자율비행 기술을 방산에 가져와서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경험이 쌓이면서 이 혁신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드론 하드웨어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피지컬 AI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올 초 엔비디아가 만든 대한민국 헌정 영상에 드론 기업으론 유일하게 니어스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저희만 있진 않습니다. 미국의 안드릴 혹은 AV사가 같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처음부터 같이 설계해서 기존 방산 기업들이 내지 못한 속도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저희는 드론 시장 중에서도 대드론 시장과 자폭 드론 시장에 집중합니다. 이 두 시장은 AI가 없는 드론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세상에 빠른 속도의 드론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는 많지만 여기에 피지컬 AI를 담아서 자율비행을 만들고 사람의 조종 없이 드론을 스스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만드는 곳은 전 세계에서도 한 손에 꼽습니다. 안드릴, AV 같은 회사들은 이러한 AI 드론을 무기체계에 연동하고 있고요. 니어스랩은 동일한 기술 스택과 접근 방식으로 현재 중동과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성과를 내고 있는 드론 기업입니다. 회사와 제품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니어스랩은 2015년 설립된 11년 된 스타트업입니다. 처음에는 풍력 발전기 점검에서 자율비행 기술을 쌓고 입증해 왔는데요. 유럽에서 검증된 기술은 5개 대륙으로 확장됐고 그 기술과 경험은 재작년 2024년부터 방산에 적용되어 2년 만에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 국방부와 UAE 국방부가 저희의 고객입니다. 두 명의 공동 창업자, 저와 정영석 CTO는 오랜 친구입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동기였고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학부와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두산중공업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CTO는 세트레가에서 인공위성을 다뤘습니다. 이렇게 인공위성급의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해외 고객에 납품해본 경험이 피지컬 AI를 드론에 담아서 방산으로 가져가는 기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기술력은 우리 정부가 주는 최고 권위의 기술상인 대한민국 기술대상과 장영실상 수상으로 이어졌고요. 드론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기술성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으며 증명되었습니다. 지금도 인원의 절반의 엔지니어들이고 100건이 넘는 특허로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이 제품이 되어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프에 매달린 채 6시간 동안 거센 바람을 맞서야 했던 기존의 풍력발전기 점검. 그 현장에 사람 대신 스스로 비행하는 지능을 보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니어스랩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은 스스로 블레이드를 보고 판단하고 점검하며 사람의 눈이 놓치던 밀리미터 단위의 결함까지 찾아냅니다. 40개국의 극한 원격, 10만 개의 블레이드.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은 가장 위험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전장입니다. 니어스랩의 기술은 방호체계 안으로 들어가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카이든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위험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식별하여 시속 280km로 비행한 후 적의 위협을 무력화합니다. 니어스랩의 압도적 기술력은 다름 아닌 실적이 증명합니다. 지능은 드론 한 대의 비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군집 공격 드론 자이드는 다수의 드론 간 정보를 공유하고 스스로 표적을 찾아 임무를 완수합니다. 기술로 인류의 지평을 넓히고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보신 것처럼 풍력에서의 경험은 방산 진입을 도왔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사업, 엔터프라이즈와 디펜스 부문이 있고요. 이 둘은 밀접하게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풍력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입니다. 해상 풍력에 가보면 전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수백 미터만 가도 통신이 끊기고 GPS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바람도 당연히 많이 불고요.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통신이 끊겨도 드론이 스스로 점검을 마칠 수 있는 AI 드론을 만드는 데 집중했고요. 그 기술이 40개국에서 10만 번 이상의 상업 비행을 통해서 그 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장은 GPS가 마비되고 통신이 끊기고 사람이 조종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풍력에서 쌓은 자율비행 기술이 그대로 방산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방산에서 요구를 받은 높은 수준과 양산 캐파는 다시 엔터프라이즈에서 격차를 벌리는 데 씁니다. 디펜스에는 카이든과 자이든 두 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카이든입니다. 적군의 드론으로 카이든이 직접 날아가서 물리적으로 요격합니다. 대드론은 적군의 드론을 막는 방어 무기인데요. 기존에는 GPS와 통신 재민과 같은 소프트킬이 있었지만 광섬유 드론 등으로 점점 막히기 시작했고 결국 물리적으로 때리고 폭파시키는 하드킬이 필요해졌습니다.
카이드는 단품 드론이 아니라 발사대를 포함한 시스템으로 공급되며 방어 체계의 한 파트로 자리 잡습니다. 아이언돔 같은 방어 체계는 저가 드론을 막기에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미사일 공격은 기존의 방어 체계가, 값싼 드론 공격은 카이든이 막는 방식으로 방어층을 하나 덧붙이는 개념입니다. 니어스랩은 LIG DNA와 콘소시엄을 구성해 방위사업청의 신속시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신속시범 사업은 국방부가 새로운 무기체계의 표준을 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패스트트랙 사업인데요. 저희가 수주한 사업은 올 여름부터 2년간 170억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수주 과정에서 카이든은 압도적인 점수차를 만들며 국내의 기술 격차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카이든은 우리 군의 대드론 하드킬의 표준이 됩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싱가포르 국방부에 약 20억 원 규모의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른쪽은 군집 타격 솔루션 자이든입니다. UAE,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로부터 약 15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하고 최근에 납품까지 완료했습니다. 국산 방산 드론 기업으로 최대 수준의 해외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자이든은 드론을 무기로 보급할 때 사람이 병목이 되는 문제를 두 단계로 풀었습니다. 각 드론에 AI를 담아 타격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높였고요. 이렇게 똑똑해진 드론들이 서로 통신하며 협업하는 군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조종하는 대신 드론 10대 단위로 임무를 부여하고 수십 대를 동시에 지휘할 수 있는 자이든을 만들었습니다. 흔히 군집하면 밤하늘에 드론 라이트쇼를 떠올릴 수 있는데, 드론쇼는 각 드론이 미리 저장된 경로대로 비행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습니다. 전장의 군집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장에서는 통신이 끊겨도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을 찾아 타격해야 되고 드론끼리 협력해서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니어스랩은 이런 자율성을 풍력에서 검증했고 카이든에 적용했던 기술로 빠르게 전장에 쓰이는 군집 타격 드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엔터프라이즈에서는 풍력 발전기 점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밧줄에 매달려서 6시간씩 걸리던 점검 작업을 15분으로 대체했습니다. 시장 진입은 가격으로 했습니다. 경쟁사들이 비싼 라이다 센서로 자율비행을 만들 때 니어스랩은 비전 AI 소프트웨어로 풀어서 자율비행 드론을 3배 싸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스를 얹었습니다. 드론이 모은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자동으로 레포팅하게 만들고, 이 사스를 고객사 ERP에 연동시켜서 워크플로우의 한 스텝이 되고 나니 고객사들이 락인되고 매년 갱신하여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3대 풍력발전기 제조사인 지멘스, GE, 베스타스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했습니다. 사업 전략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K방산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빠른 납기와 커스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주 잔고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드론으로 오면 더 커지는데요. 드론은 각 국방부에 기존이 없던 무기체계라서 표준화가 되지 않은 요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대응하며 초기 기회들을 선점하고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군이 아시아 생산 거점으로 한국과 호주를 택하면서 직접 조달 요청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러한 환경 위에서 저희가 왜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기체계에 먼저 편입되면 대체될 수 없습니다. 방호체계는 사거리와 크기별로 여러 미사일 계층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가장 작은 미사일도 드론을 막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이든이라는 계층을 덧붙여서 비어있는 값싼 드론 공격을 방어합니다. 이걸 방산용어로 표준 무기체계 편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무기체계에 편입되고 락인되면 이 무기체계가 운영되는 전 기간 동안 저희 카이든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매출 가시성과 반복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드론은 계속 소모됩니다. 공격 드론도 방어 드론도 한 번 쓰면 새로 사서 비축해야 되는 소모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연에 300만 대씩 소모하고 있고요. 미 국방부도 드론 예산을 5배 이상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카이든과 자이든을 표준 무기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면도기를 파는 일이고, 훈련 때마다 그리고 실전마다 소모되고 반복 조달되는 것, 이것이 면도날입니다. 이렇게 니어스랩은 면도기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로 방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AI에서 데이터를 독점한 곳이 시장을 장악하는 흐름은 피지컬 AI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특히 현장의 실전 데이터는 진입한 회사만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에서 검증한 자율비행 기술 덕분에 방산에 먼저 진입했고요. 각 군의 현장 데이터를 저희만 누적하면서 제품이 좋아지고 후발주자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피드백 루프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기반의 승자 독식 패턴을 방산 AI 드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넘기 어려운 3중 장벽이 있습니다. 기술의 벽은 알고리즘부터 체계 운동까지 126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규제적 장벽은 이미 40개국에서 서로 다른 규제와 정책 속에서 저희는 드론을 배치하고 운영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벽은 각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 히어로 고객과 시장의 표준을 만듭니다. 히어로 고객은 각 산업과 지역에서 규모가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톱 플레이어를 고객으로 데려와서 신기술을 도입하고 함께 표준을 만드는 니어스랩의 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풍력에서는 지멘스가 예시인데요. 지멘스는 전 세계에서 풍력 발전기를 가장 많이 만드는 제조사인데 2019년 업계 최초로 자율비행 드론으로 점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때 전 세계 20개 드론 업체를 미국으로 불러서 직접 기술 검증을 했는데요. 여기서 니어스랩이 1등을 했고 그때부터 7년간의 동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 그래프에서 회색이 지멘스의 매출이고 그 위에 까만색이 지멘스 외 풍력 고객의 매출입니다. 지멘스도 연 30% 이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뒤따라온 후속 고객들은 90%에 가까운 속도로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멘스가 거친 기술 검증을 생략하고 지멘스의 레퍼런스를 보고 바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지멘스와 니어스랩이 만든 레퍼런스는 이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펜스에 같은 플레이북을 적용합니다. 각 지역에서 국방비를 많이 쓰고 대공 방어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나라들,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였고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국내는 LIG DNA와 함께 각 지역의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그 레퍼런스는 지금 주변 국가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성장 전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권신고서상 수주 잔고는 209억 원인데 이 중 149억 원 매출 인식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가결산 매출 174억 원으로 올해 매출액 270억 중 이미 3분의 2가 반기에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흑자는 니어스랩의 방산 계약이 이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검증해 줍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레이트 프로젝트의 매출 총이익률은 45%에 달합니다. 이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비용을 회수하고도 마진이 남았고 이 프로젝트의 후속 계약들은 개발이 끝난 제품의 양산 납품이라서 이익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28년 흑자 전환 목표지만 27년에도 주식 부상 비용과 같은 비현금성 항목을 제외하면 실질 플러스가 되는 첫 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 기반의 방산 매출은 두 가지 방향에서 나옵니다. 해외에서는 히어로 레퍼런스 기반의 해외 방산 수주입니다. 방산 계약은 각 국가 국방부로부터 RFP가 나오고요. 여기에 비공개 입찰로 진행되는데 초대를 받은 업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현지 데모와 기술 검증, 협상을 거쳐서 계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중 가장 어려운 관문은 그 비공개 입찰의 초대장을 받는 것입니다. 기술이 있어도 납품한 레퍼런스와 현지 네트워크가 없으면 초대받을 수 없고 실제로 이런 RFP에는 3개, 5개 같이 적은 수의 기업들만 참가하고 있습니다. 니어스랩은 그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싱가포르와 UAE 납품 이후로 주변 국가들의 비공개 입찰에 초대받는 자리가 눈에 띄게 늘었고요. 현재 현장 데모, 기술 검증과 협상 단계에 들어와 있는 기회가 전체 22건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UAE 레퍼런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와 같은 인접국으로,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 레퍼런스가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포함해서 인접국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마주하고 있었던 기회는 단 3건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계약으로 전환한 게 UAE의 1천만 불 납품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은 22건의 기회를 갖고 있고 그중 일부를 기반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신속시범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우리 군의 표준을 만드는 이 사업은 두 가지의 사업이 뒤따라오는데요. 하나는 2년간 신속시범 사업이 끝나면 후속으로 29년부터 양산 전력화 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한 번 표준화된 무기체계로 등재되면 공군기지 설치형, 차량 탑재형, 함정 탑재형처럼 다양한 무기체계의 파생형 제품으로 이게 추가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 군은 카이덴을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방산에서 검증된 데드론 하드킬은 민간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미 이란 전쟁에서 봤듯이 드론 공격이 먼저 향한 곳은 군부대가 아닌 민간 시설들, 공항, 항만, 발전소와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간 시설의 보안 등급을 각급, 낙급, 다급으로 나누어서 각급 시설은 데드론을 적용하고 예산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어스랩은 방산에서 검증되고 해외에서 사용 중인 데드론 하드킬 카이든으로 항만 데드론 사업을 시작으로 민간 시장의 방어를 준비 중입니다. 결국 니어스랩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드론 하드웨어를 넘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피지컬 AI입니다. 저희는 드론에서 검증된 피지컬 AI 코어를 엔터프라이즈와 디펜스 현장에 배치했고 글로벌에서 검증받았습니다. 이제는 풍력과 방산을 넘어 더 다양한 곳에서 피지컬 AI를 양산하고 배치하겠습니다. 니어스랩은 피지컬 AI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위험이 가장 큰 곳에 서는 것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저희의 드론이며 그 신뢰를 만든 것은 지난 11년간의 현장 경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이 걸음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 영역을 풍력과 방산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풍력 부문의 경우 국내 풍력 발전기 설치 대수가 전 세계 대비 미미한 수준인 0.2%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에 집중하고자 해외 시장을 선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해외의 대형 발전 사업자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취해왔고요. 지금도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디펜스 부문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국내 방위사업 조달 절차는 통상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최신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는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UAE, 아랍에미레이트와 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 혹은 중동 지역에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국방 예산 규모가 큰 국가들, 이러한 국가들을 저희는 전략적 요충지로 선정해서 먼저 진입하였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국방부의 납품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 검증 이력은 이후 국내 기관과의 협력 관계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습니다. 니어스랩은 피지컬 AI를 지향하는 기업으로 단순히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만으로는 실질적인 성능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풍력 산업에 처음 진입할 때는 저희는 중국산 드론에 자체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제품을 전달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성능은 결국 그것이 탑재되는 하드웨어의 사양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하지 않으면 사람의 조종 능력에 의존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니어스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설계함으로써 스스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비행 드론을 구현하고 사업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조종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존의 다층적 방호체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는 당사의 제품의 핵심적인 강점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해외 시장 위주의 사업 구조 덕분에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경우 다수의 드론 관련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여 당사와 견줄 만한 기술 수준을 갖춘 대드론 업체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내 드론 업계가 주로 범용기체 중심의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당사는 자율비행 기반의 드론 부체계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합니다. 해외의 경우 여러 경쟁 제품들과 지속적으로 비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제품을 동시에 조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사의 기술력을 직접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매트릭인데요. 여기서도 니어스랩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풍력 부문에서는 당사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 수준으로 상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